그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육중한 두 물체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나는 파열음,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누군가 잔디밭 위로 처참하게 나뒹굽니다. 관중석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 나오죠. 쓰러진 선수의 유니폼을 확인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그는 평범한 수비수가 아니었어요. 세계 축구계가 통곡의 벽이라 부르던 남자. 그 어떤 공격수도 1대1로는 뚫을 수 없다던 리버풀의 버질 반 다이크였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린 건 리버풀의 동료도 아니었고 괴물이라 불리는 엘링 홀란드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쓰러뜨린 건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황희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축구 선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양인은 피지컬이 약하다는 수십 년 된 편견을 맨몸으로 부딪혀 박살낸 어느 황소의 처절한 투쟁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그가 왜 다시금 저 거친 잉글랜드 무대를 씹어 먹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뜨거운 응원가이기도 하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이곳은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자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정글입니다. 이곳의 수비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키 190cm는 기본이고 몸무게는 90kg이 훌쩍 넘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공격수를 사냥하죠.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관중석까지 들릴 정도로 거칠고 심판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살점을 꼬집고 신경을 긁어댑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정글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살아남는 방식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 정면 승부를 피하는 것, 그들보다 한 발짝 더 빨리 뛰고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거대한 몸싸움을 피해 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운 생존 방식이었고 아시아 축구의 한계라고 여겨졌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힘은 안 돼. 저런 왜소한 몸으로 버티다간 시즌 절반도 못 뛰고 병원 신세를 질 거야. 황희찬 선수가 처음 울버햄튼의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땅을 밟았을 때 현지의 시선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차가운 냉소 그리고 묘한 무시. 수비수들은 그를 보며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이 꼬마야, 여긴 네가 놀던 놀이터가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선수의 별명이 왜 황소인지 말이죠. 그들은 그저 작고 빠른 동양인 윙어 한 명이 들어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날 경기장에 들어선 건 굶주린 맹수들조차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성난 야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 볼, 경합 상황, 거구의 수비수가 황희찬을 튕겨내기 위해 어깨를 밀어넣으며 달려듭니다. 보통의 아시아 선수였다면 중심을 잃고 밀려나거나 파울을 얻어내기 위해 넘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황희찬은 달랐어요.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게중심을 바닥까지 낮추고 달려오는 수비수의 가슴팍을 향해 자신의 어깨를 들이받았습니다. 마치 달려오는 덤프트럭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바위처럼 말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튕겨나간 것은 황희찬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밀어내려던 덩치 큰 수비수였습니다. 100kg에 육박하는 거구들이 황희찬의 단단한 코어와 터질 듯한 허벅지 힘에 밀려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현지 해설진들은 말을 잇지 못했죠. 도대체 저 선수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강철인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PL의 수비수들이 황희찬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요. 그들의 눈에 서린 것은 더 이상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자신들의 피지컬이 통하지 않는다는 당혹감, 그리고 자칫하면 내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요. 황희찬은 그렇게 몸과 몸이 부딪히는 가장 원초적인 싸움에서 동양인도 그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를 짓눌러왔던 편견에 대한 통쾌한 참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세계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는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게서 일어났는데요.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장, 펩 감독은 상대팀의 위협적인 선수들을 나열하다가 순간적으로 황희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더 코리안 가이. 물론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수많은 상대 선수 중 한 명 이름조차 외울 필요를 못 느꼈던 변방의 선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한마디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황희찬 본인에게 묘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아닌 국적과 성별로만 불린다는 것. 그것은 프로 선수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가온 경기 당일, 황희찬은 그라운드 위에서 대답했습니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말이죠. 세계 최고의 수비수, 후뱅 디아스를 순식간에 따돌리고 에데르송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공을 꽂아 넣던 그 순간 에티하드 스타디움은 침묵에 빠졌고 오로지 황희찬의 포효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골을 넣은 황희찬은 세리머니를 하며 마치 이렇게 외치는 듯 했습니다. 내 이름은 코리안 가이가 아니라 황희찬이다. 경기 직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하던 표정을 기억하시나요? 자신이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았던 그 선수가 무적함 대 맨시티에게 시즌 첫 패배를 안겨준 것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펩은 황희찬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며 정말 위협적인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비웃음이 존경으로 바뀌는 순간, 무시가 인정으로 바뀌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스포츠가 줄 수 있는 가장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아닐까요? 세계 최고의 명장이 평생 잊지 못할 이름을 새겨준 것, 그것이 바로 황희찬의 방식이었습니다. 황희찬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접기인데요. 팬들은 농담 삼아 말합니다. 황희찬은 슛을 하기 전까지 10번은 접는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접기가 수비수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공포인지 아시나요? 황희찬의 접기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시속 3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가 제로백에 가까운 급제동을 걸며 순식간에 방향을 90도로 틀어버립니다. 수비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황희찬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따라잡으려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관성을 이기지 못한 수비수들은 썰물에 쓸려가듯 경기장 밖으로 미끄러집니다. 반 다이크도 쿨리발리도 그 누구도 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움직임 앞에서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도 속는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겠죠. 하지만 이 화려하고 폭발적인 플레이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끔찍한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력 질주 중에 급정거를 하고 방향을 튼다는 것, 그것은 무릎과 발목, 그리고 햄스트링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하를 주는 행위입니다. 황희찬의 근육은 매 경기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의 시원한 돌파에 환호할 때 그는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잘할 만하면 터지는 부상, 가장 폼이 좋다고 느껴질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햄스트링의 악몽. 사람들은 그를 보며 유리몸이다, 또 다쳤냐? 라며 쉽게 말하지만 그 부상들은 황희찬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뛰었다는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재활 훈련장에서 흘렸을 그 수많은 땀 방울과 눈물, 다시 그라운드에 서지 못할까봐 떨었던 두려움, 황소 같은 겉모습 속에 감춰진 인간 황희찬의 고뇌를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던 것은 아닐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희찬 선수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소속팀에서의 주전 경쟁은 험난하고 출전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폼이 예전 같지 않다는 비판도 들려옵니다. 일부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날 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2022년 12월 카타르로 돌려볼까요? 포르투갈전 후반 추가 시간, 16강 진출을 위해선 반드시 한 골이 필요했던 절체절명의 순간,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 옆에서 미친 듯이 질주하던 선수가 누구였나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제대로 걷기도 힘들다던 선수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70m를 전력 질주했습니다. 근육이 다시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의 발끝을 떠난 공이 황희찬의 발에 닿는 순간, 그가 논스톱으로 골망을 흔들던 그 순간,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죠. 그가 우통을 벗어 던지고 포효하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걸고 선수 생명을 걸고 조국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증명이었습니다. 지금 황희찬 선수가 겪고 있는 시련은
어쩌면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도움닫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모두가 끝났다고 했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보란듯이 털고 일어나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잘츠부르크에서 반 다이크를 무너뜨렸을 때처럼, 울버햄튼에서 펩 과르디올라를 침묵시켰을 때처럼, 카타르에서 기적 같은 역전골을 터뜨렸을 때처럼 말이죠. 그는 분명 또다시 증명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그런 선수가 아니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벽이 있으면 부셔버리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코리안 가이, 황소 황희찬이니까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차가운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믿음입니다. 선수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등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팬의 역할 아닐까요? 황희찬 선수가 다시 한번 그라운드를 지배하며 포효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뜨거웠던 황희찬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을 모아주세요. 그 뜨거운 염원이 영국까지 다 잠시 멈춰선 황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연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구의 모든 감동을 전하는 VAR2였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웃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운드의 휘슬은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슈도 오직 VAR2만의 각도로 판독하겠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분석을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하고 VAR룸에 입장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을 읽다 VAR2였습니다. 감사합니다.